오늘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국내 최고의 공시 분석가, 바로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하는 공시를 알면 주가가 보인다. 수상한 공시 문을 열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기업은요, 바로 ST팜입니다. 이 ST팜은요, 2008년도 8월에 유캠 주식회사로 설립이 돼서요, 2010년도 삼천리 제약을 흡수 합병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호를 ST팜으로 변경한 이후에 2016년도 6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이 ST팜의 사업 라인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신약 원료 의약품과 그리고 복제약을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시형 간염 치료제 원료 의약품과 올리고 핵산 치료제 원료 의약품의 제조하면서 이제 사업을 영위해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요, 스위스 글로벌 제약사 로슈의 CDMO 어워즈 2019를 수상하면서 이 올리고 생산 설비 1차와 2차에 걸쳐서 증설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mRNA 관련 신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적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ST팜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1,241억 원, 영업 손실은 188억 원을 기록했고요. 순손실은 140억을 기록했습니다. 2019년도에 비해서는 매출 같은 경우에는 33.1%가 증가를 했고요. 영업 손실액은 29.5%, 그리고 순손실은 24.2%로 각각 감소하는 실적을 보이면서 이제 소폭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 모더나가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위탁 생산하겠다라는 이런 가능성들이 점쳐지면서 이제 그에 따른 수혜주로 ST팜이 언급되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와 별도로 ST팜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겠다 이런 계획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대표님, 그런데요, 네. 이 ST팜이 저희가 이제 오늘 제가 들었지만 돈의 맛의 최애 종목이다. 그리고 황제주다 이런 소문이 있던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 그렇죠. 뭐 작년에 네. 제가 뭐 매체였습니다. 네. 한 6월 달에 32,000원대 형성되었던 이 ST팜의 네. 이 주가가 한 32,000원 정도 했었는데 와. 제가 그때 이 비슷한 코너 방송을 좀 했었거든요. 네. 당시에 이 최애 종목으로 ST팜의 이 성장성이 좀 주목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이제 공략 의견을 좀 드리고 나서 네. 제가 제 기억으로 한 14번에서 한 16번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네. 지속해서 지금 제가 계속 네.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종목 재점검 어. 그리고 타점을 계속해서 좀 재수립하면서 이 타점 좀 대단하시네요. 올렸는데 네. 자, 1차 목표가가 10만 원이었어요. 당시 이제 32,000원짜리 주가를 와. 중기 관점에서 10만 원 얘기했더니 좀 처음에는 이 많은 시청자분들이나 이제 네. 투자자분들이 이게 그래도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렇죠. 당시 그런데 32,000원이었는데. 정확하게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네. 12월에 10만 원을 최초로 와. 돌파를 좀 했다가 네. 바로 이제 4월 26일 날 이제 오늘이네요. 오늘 네. 14만 5,200원을 최고가로 갱신하고 지금 14만 2,900원 약간 조금 내려와 있는데 네. 자, 신고가를 오늘 처음 갱신하게 된 것입니다. 네, 역시 ST팜 정말 이 뭐 변영인 대표님의 황제주다, 최애 종목이다 이렇게 불려지면서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 미리 정말 점치신 말 그대로 제대로 그 점쟁이라고도 예전에 표현해 주셨는데 제대로 정말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리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미리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뭐 사실 14번, 16번의 이런 AS를 거쳤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고요. 어쨌든 저희 수상한 공시 시청해 주시는 모든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도 저희 돈의 맛과 함께 하시면 이렇게 안정적이고 또 좋은 종목들 같이 가져가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이 ST팜 여러 가지 뭐 모멘텀들이 많은데요. 네. 코로나19 수혜주로도 분류가 됐고 또 앞으로의 뭐 성장성이나 어떤 가치성도 충분히 입증을 한 바가 있는데 네네. 저희가 좀 살펴볼 만한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특별한 공시는 없습니다. 네. 이 회사가 지금 기업 설명회 두 건에 대해서 지금 개최를 하겠다. 잠깐 내용 보죠. 좋습니다. 회사는 4월 19일부터 22일까지 온오프라인을 좀 병행해서 상상인증권을 대상으로 자, 이 기업 설명회 개최를 좀 진행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4월 26일 하루입니다. 삼성증권의 글로벌 버추얼 컨퍼런스에 이제 단독으로 참가하겠다. 자, 온라인 화상 회의를 통해서 기관 투자자들과 이제 직접 소통을 하겠다는 건데 네. 우리가 기업 설명회 하면은 이게 투자자 관점에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 설명회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코로나19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들 때문에 대강당에서 좀 모여서 할 수 없는 그런 제약적인 요소가 좀 있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래도 이 IR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화상 회의나 소규모 미팅을 통한 이 기관 투자자들과 이제 접촉을 해서 네. 이 기업 설명회들을 좀 개최를 하는데 네. ST팜은 꾸준하게 기업 설명회를 좀 자주 음. 이 개최를 하는 회사입니다. 네. 자, 이런 어떤 성공적인 요인, 회사가 정해진 어떤 방향성, 그리고 실적적인 요인, 수주에 대한 어떤 요인들이 네. 가시화될 때마다 기관들이 항상 들었던 어떤 이 기업 설명회에서의 어떤 관심, 이런 부분들이 네. 이후에 수급으로 몰리는 그런 현상이 되는 겁니다. 네. 3개월이라는 이 시간 동안 32,000원에서 10만 원을 돌파한 이후에 와, 정말 가격 조정을 대단합니다. 거치고 다시 14만 원대까지의 어떤 신고가 갱신의 네. 어떤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네. ST팜은 원료 의약품의 중간체인 이 올리고핵산이라는 이 의약품의 필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핵심적인 이 구성 요소가 있다면 원료 의약품이라는 건요. 네. 핵심적인 구성과 이 병행돼서 만들어지는 의약품이다. 네. 근데 여기서 이 올리고핵산을 이용한 치료제를 만드는 게 바로 네. 에스티팜입니다. 이게 지금 동아그룹의 어떤 이 계열사인데요. 네. 자, 동아소시오그룹의 계열사인 에스티팜인데 최초의 이 회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네. 글로벌 제약사, 특히 이제 스위스의 로슈나 노바티스의 이 대형 제약사에 올리고핵산제를 좀 납품을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면서 실질적인 어떤 모멘텀의 변화를 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좀 강조를 드렸는데 네. 이후에는 오히려 코로나19 시대에 아주 적합한 RMA라고 mRNA. 네. mRNA입니다. 자, 제가 이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어려운 좀 헷갈리는데, 발음이에요. 예. 네. 이게 DNA랑 좀 다른 겁니다. 단백질 효소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 네. 이 핵심체 또는 중간체라고 좀 불리는 약물인데, 네. 자, 그럼 어떤 모멘텀 때문에 최근에 좀 주목을 받느냐? 네. 바로 이제 모더나 관련된 이슈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모더나가 국내 위탁 생산 업체를 좀 알아보겠다. 타진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이 기존의 어떤 백신들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좀 제가 간단하게 좀 조사를 했는데 네. 지금 일반 백신이 단백질을 직접적으로 이제 몸속에 주입하는 약물이라면 모더나의 이 백신은요. 단백질을 넣는 게 아니라 단백질을 구성할 수 있는 네. 그 이 약물을 주입해서 형성되어 있는 이 단백질이 네. 면역 체계를 좀 갖는다. 다소 조금 이 다른 양상의 어떤 치료제인데 네. 이 mRNA라는 이 시장에서의 네. 에스티팜의 위치.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한미약품이 독보적인 어떤 생산 시설을 좀 갖고 있는데 네.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 게 에스티팜도 역시 생산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이 시설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 연간 최대의 어떤 생산량이 좀 다릅니다. 네. 지금 한미약품은 연간 한 10억 도즈의 코로나19 백신을 좀 양산할 수 있다라고 좀 밝혔는데 네. 에스티팜은 지금 현재 지금 생산 시설 지금 증축이 좀 진행 중에 있거든요. 현재 기준으로 한 2만 도즈 정도를 좀 생산할 수 있는데 네. 지금 백신이라는 게 사실 어떻죠? 지금은 없어서 유통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개발이 돼 있고 레시피도 나와 있는데 만들 수 있는 공장이 한정적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방식이 다르고 보관 방식, 생산에 대한 어떤 기술 방식이 각각의 이 개별성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공장이 사실 없고 지금 러시아 관련된 백신은 국내에서도 좀 생산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지금 이 아스트라제네카 역시 국내에서 위탁 생산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모더나와 이제 화이자가 이제 국내에서 할 것인가 그 네. 이슈가 좀 대두되고 있는데 모더나가 이런 어떤 이 한국에서의 어떤 CMO 생산 방식에 대한 어떤 협의가 좀 진행 중이다. 네. 이에 따른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회사들이 한미약품, 에스티팜, 그다음에 GC, 녹십자 이렇게 3개사로 좀 구분이 되는데 네. 자 그렇다면 이게 기정사실화되는 어떤 그런 흐름으로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이게 혼자서 독보적으로 모든 걸 양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협업체제, 즉 단독이 아니라 컨소시엄 구성 형태로 갈 텐데 네. 지금 그렇다면 한미약품과 에스티팜, GC녹십자 특히 한미약품과 GC녹십자 이 두 개는 캐파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만약에 조인된다면 소형사가 하나 정도 좀 낄 텐데 네. 한미약품과 에스티팜이 될지 에스티팜과 GC녹십자가 될지는 알 수 없는데 네. 한 가지 제가 좀 이런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요? GC녹십자는 이 외에도 네. 추가적인 더 수주 논의가 되고 있는 회사들이 좀 많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19 치료제의 어떤 양산 캐파 만약에 가동이 된다면
그런 캐파 물량까지 소화하기에는 이 물량까지 다 받아서 하기엔 좀 어렵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회사가 바로 한미약품인데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포인트는 ST팜의 mRNA 방식의 백신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 회사가 올리고 핵산지에 대한 어떤 꾸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 두 네. 가지가 작년보다는 그래도 올해 실적적인 어떤 성장 요인은 저는 분명 가질 거라고 좀 생각하는데 키포인트는 제가 지금 이 최애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네. 사실 장기까지 보거든요. 장기요. 그런지 어떤 거냐면 네. 1분기의 어떤 실적적인 요인 한 번 더 제가 체크를 해볼 텐데 네. 실적적인 부분에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호실적이라면 네. 저는 반기 실적까지는 반드시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2년, 3년간의 중장기 포트로 다시 전략을 좀 재구성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지금 현재 최근 모더나 기업의 어떤 국내 기업 위탁 생산 소식과 함께 아울러서 수혜주를 부각되면서 지금 주가가 연일 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에서 그만큼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이나 가치성이 충분히 중장기적 포트에 담아도 무리수가 없다라는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어쨌든 저희가 반기 실적 이런 부분들도 기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ST팜의 어떤 타점을 저희가 잡아본다면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예, 일단 타점을 잡기 전에 네. 지금 4월 8일 날 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드렸던 게 네. 자, 올리고 핵산지에 대한 어떤 수주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모더나 백신 이 백신 개발에 대한 어떤 CMO 위탁 생산 계약 컨소시엄에 포함이 된다면 네. 여기에는 어떤 추가 캐파가 좀 예상이 되죠. 추가 수주가 좀 예상이 되는데 이와 맞습니다. 별도로 이 회사가 네. 자체적인 이 백신을 좀 개발하겠다라는 어떤 움직임이 좀 있죠. 맞아요. 그런 바로 계획을 4월 밝혔죠. 8일 날이었습니다. 네. 이 회사 코비드 19이죠. 자, 네.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해서 글로벌 LNP 기술을 도입하겠다. 자, 비독점적 기술 도입인데요. 자, 네. 이게 뭐냐면 스위스에 있는 이 제네반트 사이언스라는 이 회사와 2021년도 4월 8일에 이제 계약을 한 겁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 회사가 LNP 약물 전달체 기술에 대한 어떤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 올리고 핵산제랑 이게 결합이 돼서 생성될 수 있는 백신이라는 거죠. 그래요. 자, 이게 이 계약에 따라서 ST팜이 한국, 그다음에 일본, 아시아 12개국에 대한 어떤 독점적인 어떤 판권을 좀 갖는다. 네. 전 세계 독점은 아니지만 일부 12개국에 대한 어떤 이 약물 전달체 기술을 통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라는 네. 계획을 좀 발표하게 된 겁니다. 네. 자, 여기다 물론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공시에 대해서 좀 오인 해석할 수 있는데 네. 자, 이게 이 제네반트 사이언스의 ST팜이 납품을 하는 계약이 아니고요. 네. 돈을 주고 기술 이전료를 주고 기술 이전 받아서 코로나19 백신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네. 이 계획 발표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유추 또는 상상될 수 있는 모멘텀이죠. 그렇죠. 기존에 올리고 핵산제가 네. 글로벌 이 제약사들의 납품이 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모더나에 관련된 컨소시엄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 네. 세 번째죠. 백신 독자 개발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현재 주가 대비의 어떤 이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좀 예측할 수 있다라고 네. 좀 정리가 되는 대목인데 네. 잠깐 주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돼서인지 자, 바로 오늘 신고가 좀 나왔는데 맞아요. 지속적이에요. 작년 제가 6월이었죠. 네. 요 구간이었습니다. 자, 작년 6월에 제가 한 6월이었으니까 요 구간이죠. 와, 정말 자, 시작지점이네요. 32,000원대 요 구간이었는데 네. 자, 어찌 됐든 지금 주가가 와, 단기 10만 원, 그다음에 이후에 조정받은 조정 끝자락도 6만 원대를 유지했다는 거죠. 그렇네요. 다시 중간에 어떤 대세적 조정이 있었지만 다시 14만 원. 음. 여기서도 2배 이상의 상승폭을 또 유지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인데 그럼 네. 이 추세가 그럼 꺾일 것인가? 음. 자,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요. 그렇죠. 지금 이 올리고 핵산제에 대한 어떤 수요는 지속적으로 좀 늘어날 것이고 네. 1차 시설, 2차 시설의 어떤 증설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수주 확보가 가시화가 된다면 네. ST팜은 그래도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다.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수주가 동반되고 실적으로 이어져서 회사의 외형 성장과 네. 플러스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부과된다면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그 이유입니다. 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일봉상 고점 영역되기 때문에 네. 단기 어떤 제로 소멸 관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기대감 때문에 모더나와의 어떤 이 컨소시엄 구성 기대감, 네. 두 번째 독자적인 어떤 백신 생산 기대감, 이 두 가지가 좀 반영되는 모멘텀인데 네. 자, 가격 조정이 주는 구간입니다.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자, 9만 원에서 11만 원 구간은 네. 1차 매수 유효 구간이다. 자, 여기서는 포트 한 10% 정도예요. 왜냐하면 상당수 일봉상의 고가기 때문에 네. 자, 10% 미만의 자, 분할 매수 관점이고 만약에 9만 원 이탈해서 8만 원까지 내려오는 요 구간은 네. 적극적 매수 구간입니다. 어. 여기서는 포트 비중을 20%까지 늘려도 괜찮다라고 네.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 네. 자, 모더나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회사의 독자적인 어떤 백신 개발 계획이 가셔야 될 때 이 네. 회사의 어떤 추가 상승이 있다는 점을 염두해서 네. 중장기 이상의 대응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돈의 맛 최애 종목이자 우리 변 대표님의 또 황제주 ST팜에 대해서 저희가 나눠봤는데요. 역시나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고가의 신고가를 또 경신을 하면서 오늘 높은 주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관심 종목으로 담아두셨다가 매수해 가시는 구간은 1차 매수 구간은 9만 원에서 11만 원대 말씀을 해주셨고요. 역시나 고점에 위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1차 매수 시에는 10% 미만의 포트로 담으시고 또 이후에 만약에 9만 원 선을 이탈해서 그 이하 가격대로 내려온다면 그때는 적극 매수 구간으로 20% 포트 비중을 가져가시면 되겠다라는 의견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어쨌든 ST팜 같은 경우에는요. 백신 독자 개발 가능성에 대한 상승 모멘텀뿐만 아니라 수주를 동반하고 또 실적 가치에 대한 그 외형 가치까지도 성장을 하게 된다는 이 3박자가 다 갖춰질 때 어마어마한 성장력 또 이제 상승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두 번째 종목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는 이트론입니다. 상당히 저희 수상한 공시에서 많이 다뤄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는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1999년도에 설립이 됐죠. 2008년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이고요. 역시나 주요 사업 라인으로는 이 서버와 그리고 스토리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조하는 이런 IT 제조와 그리고 유통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매출 구성도 서버와 스토리지가 대부분을 현재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산업 같은 경우에는 IT 서비스를 위한 기본적인 하드웨어 인프라를 구성하는 어떤 주요 제품들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도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413억 원, 영업이익은 4억 원, 그리고 순손실액은 89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대비해서 매출액 같은 경우는요, 42.6%가 증가를 했고요. 또 영업이익까지 내게 되면서 흑자 전환을 이뤄냈긴 했지만 순손실 같은 경우에는 184.8%가 증가를 한 그런 어떤 재무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요, 이 이화전기 그룹의 이 순환 출자 구조의 최하위에 위치해 있고 또 이화전기 그룹의 또 최대 주주사이기도 한데 이 이트론 같은 경우에 최근에요 대표님 네. 대규모 자금 조달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오늘 지금 이 가격 제한폭까지 하락했죠. 하한가인데 네. 지금 820원에 이제 지금 주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어... 자, 그럼 오늘 왜 하한가 갔는지, 이 회사 최근 모멘텀이 뭐였는지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텐데. 좋습니다. 자, 이트론은 이화전기 그룹의 계열이죠. 그렇죠. 이화전기 그룹은요, 이화전기 공업을 최상단의 어떤 이 위치 필두로 해서 네. 3사가 순환 출자 구조를 좀 갖고 있습니다. 이화전기가 EID의 최대 주주로서 네. 지분 구조를 갖고 있고 EID가 이트론의 또 최대 주주사입니다. 다 그런데 연결되어 있죠. 이화전기 공업의 또 최대 주주는 바로 네. 이트론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화전기는 이와 별도로 EDT의 또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네. 크게 보면 4개사가 관계사로 좀 편입되어 있는데 네. 소위 최근에 우리 민경철 전문가가 항상 말씀드렸던 이트리오 형제죠. 이트리오. 그렇죠. 그렇죠. 이트리오 종목인데 네. 자, 최근에 이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 생산 관련주로 이 부각이 됐는데 자, EID와 이트론이 100억씩 출자한 법인이 바로 한국 코러스입니다. 네. 이 회사가 스푸트니크 V의 한국에서의 어떤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로서 네. 러시아 백신주로 이제 이 부각이 좀 됐던 종목인데 네. 자,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했었어요. 맞아요. 제가 사실 뭐 이런 지난 시간에 우리 한번 종목 분석 한번 했었죠. 네. 자, 당시에 이화전기 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랬죠. EID의 지분 5%와 이트론의 지분
5%를 제외하고 모두 뭐 하겠다? 장내 처분하겠다. 장내 처분하겠다. 언제까지? 그랬죠. 7월 2일과 7월 3일까지죠. 네. 자, 단기적 악재가 맞고 단기적 리스크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수상한 공시에서는 확정된 리스크에 대해서는 항상 이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돼요. 맞습니다. 당장 먹을 수 있는 모멘텀, 네. 당장 눈앞에 과시화된 어떤 재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자, 몰려올 먹구름을 예상하지 몰려오는 먹구름을 봤는데 왜 피해야죠. 우산을 안 갖고 가냐고요. 네, 맞아요. 우산을 가져가야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자, 회사의 악재와 단기간의 어떤 모멘텀에 대해서 얘기했죠. 네. 스푸트니크 V 백신의 한국 도입이 가시화가 된다면 신고가 영역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그렇지만 네. 7월 3일까지 확정되어 있는 장내 처분, 결코 그렇습니다. 작지 않은 10%대 이상의 막대한 이 지분, 구주가 장내에서 이 처분이 된다는 건 가격 가치의 어떤 희석이 불가피하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자, 어찌됐든 최근에는 러시아 백신 도입이 좀 한번 타진을 하겠다, 검토를 하겠다는 이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네. 최근에 또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자, 이틀원 차트 잠깐 볼게요. 네. 자, 회사의 어떤 최상단이었던 이 한 250원대, 270원대에 일봉 저점에 있던 이 주가가 러시아 백신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반영되면서 1,000원대를 또 돌파하고 났고, 네. 이후에 가격 조정을 충분히 거쳤어요. 음. 그런데 최근에 다시 신고가를 갱신해서 1,320원까지 좀 돌파를 했는데, 바로 스푸트니크 V 백신이 한국에서 네. 이 유통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만 반영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강조드렸던 기대감만 반영되는 주가는 네. 수주와 공급이 확정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의 리스크. 그다음에 두 번째죠. 이화전기 공업의 이화전기 그룹의 어떤 이 실적적인 지배구조의 어떤 이슈. 네. 이 부분에 따른 어떤 리스크까지 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어찌됐든 최근에 오늘 이 하락폭은요. 네. 스푸트니크 V에 대해서 좀 정부에서의 어떤 회의적인 어떤 메시지들이 좀 나왔죠. 그랬죠. 해외에 모더나나 화이자의 어떤 백신을 추가적으로 계약했다. 네. 그래서 러시아 백신에 대한 어떤 도입이 좀 어려운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면서 네. 오늘 실망 매물이 좀 가중됐는데, 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제가 더 강조드리는 포인트는요. 네. 그래도 7월까지 우리가 염두해야 될 고가의 어떤 차익 물량 네. 또는 10%대의 어떤 차익 물량이 언제든지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반드시 좀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 이화전기 그룹의 어떤 지배 구조에 대한 어떤 리스크 그리고 악재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수상한 공시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기대감만 반영돼서 올라갔다가 오늘 또 이제 스푸트니크 V 백신에 대한 그 도입의 어려운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발언 때문에 오늘 이제 가격이 이제 많이 하한가까지도 이제 온 상황인데요. 어쨌든 앞으로도 수주 공급에 대한 어떤 리스크, 수주와 공급이 같이 가지 않는 리스크와 그리고 이런 어떤 지배 구조 리스크 이런 점들 도 체크를 하셨다면 어떤 몰려오는 먹구름은 피하실 수 있었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기보유자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대표님.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앞으로의 어떤 상승 모멘텀을 기다리는 것밖에 답이 없을까요, 지금 현재? 네, 제가 참 이 공시를 보고 나서 좀 우리가 네. 좀 당한 게 아니냐.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자, 여기였죠. 최근 공시를 보죠. 네. 자, 이트론을 보기 전에 잠깐 우리가 이화전기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화전기요. 즉석에서 한번 찾아드려야죠. 우리가 비교식을 좀 갖고 맞습니다. 가야 되는데, 자, 보면은 네. 최근에 4월 6일이었습니다. 네. 바로 주요 사항 보고서 통해서 타법인 주식 팔겠다. 자, EID의 지분을 장내 처분하겠다.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네. 팔겠다는 거죠. 그랬었죠. 자, 팔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네. 다시 최근 공시를 좀 볼게요. 네. 자, 이트론에서의 어떤 이 움직임을 보도록 하죠. 네. 자, 4월 23일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회사는 네. 300억 원 규모의 무기명식 이건부 3호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는데, 네. 자, 300억이라는 이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을 위해서 300억 조달한 겁니다. 이자율은 1.5% 만기 3%인데 네. 바로 납입자를 한번 보도록 하죠. 어디죠? EID네요. 주식회사 EID입니다. 네. 주식회사 EID가 300억을 조달해서 이걸 어디에 투자한다? 바로 이화전기에 추가 투자를 하겠다. 자, 200억 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네. 다시 또 하나 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자, 여기서 나와 있는 게 또
자, 200억이죠. 네. 총 400억 원 규모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총 400억 원 규모의 대금을 네. 이화전기에 또 납입을 합니다. 이게 어떤 건가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수상합니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이화전기가 지분 5%씩만 남기고 네. 지분을 장에서 팔겠다라고 의사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네. 다시 지금 전환사채를 발행해가지고 네. 전환 이후에 대한 어떤 주식 수량까지 좀 염두에서 네. 5% 이상의 어떤 확보 주식을 좀 염두에서 네. 전환사채에 납입을 합니다. 납입된 자금을 다시 계열사의 지분 확대를 네. 위해서 또 재투자를 좀 하는 건데 네. 자 이런 좀 다소 아이러니한 이 전략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포인트는 이것뿐이 안 돼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구조를 네. 지금 현재 러시아 백신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가시화될 때 주가가 네.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고가의 처분에서 네. 확보된 자금으로 전환사채를 또 계열사간 또 찍어서 네. 다시 주식의 어떤 지배 구조를 좀 더 넓히는 네. 그런 어떤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좀 해석이 좀 되는데 네. 자 오늘 주가 좀 볼게요. 네. 820원 지금 단기 어떤 2차 고점에 영역돼서 지금 또 급락이 나오면서 다시 추세선에서는 820원이 지금 아슬아슬한 라인인데 네. 자 내일장에서 네. 오늘과 동일한 어떤 막대한 거래량 수반되면서 또 급락이 나온다면 네. 가격 부분은 자 여기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680원대. 680원대까지 주가가 좀 크게 네. 밀릴 수 있는데 네. 자 그럼 이 구간이 우리가 매수해도 괜찮은 구간입니까? 다소 좀 아이러니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러시아 백신에 대한 어떤 도입 기대감으로 이 모멘텀이 소멸되지 않는 한 이런 네. 급등락은 가능하겠지만 그렇죠. 항상 염두해야 되는 이 첫 번째 리스크가 네. 바로 장내 처분으로 확정된 네. 지분. 이 물량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우리가 위험한 아슬아슬한 이 줄다리기를 미리 할 필요가 없다. 네. 자 신규 관점에서는 금지고요. 네. 보유자 관점에서는 680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은 일단 뭐 보유 관점인데 네. 680원이 이탈된다면 네. 주가는 500원대까지의 지지 여부를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규 매수 금지 기존 보유자 관점에서는 680원 이탈 여부 보고 단기 대응하시는 걸로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트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안고 있는 만큼 신규 매수는 접근 금지, 그리고 680원 주가까지 밀릴 경우에 그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보유하는 밀리지 않는 경우까지는 보유 관점, 그리고 그 이하는 어쨌든 500원대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공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엑스큐어입니다. 이 엑스큐어 2000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2010년도 6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된 기업입니다. 한솔시큐어에서 엑스큐어로 상호를 변경한 기업이고요. 주로 스마트카드 소프트웨어 개발과 공급 업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내 이동통신사 SKT항 그리고 KT항 이제 4G LTE 유심 사업을 같이 영위를 하고 있고요. 국내 유심 벤더 중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최근 실적 같은 경우에는요. 매출액 전년 대비 23.6%가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모두 적자 전환을 하게 됐는데요. 이 엑스큐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제 고소했던 전 사내이사 3명이 검찰에서 이제 고소 진행이 되게 되면서 주권 거래가 정지가 되었던 그런 종목인데 사실 오늘 26일에요. 오늘 다시 거래 재개가 됐어요, 대표님. 네네. 네. 일단 뭐 한 4개월 정도의 개선 기간을 좀 부여받았는데 잠깐 네. 짧게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닥 시장 본부는요. 네. 기타 시장 안내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엑스큐어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자 기심의를 열었는데 네. 엑스큐어에 대해서 이 거래를 재개해도 좋다라는 이제 답변을 받으면서 네. 오늘 거래가 좀 재개됐는데 네.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설명했듯이 이 회사는요. 네. 전에 이제 CU메디칼이라는 이 회사가 네. 이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인수를 한 겁니다. 인수하고 나서 3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네. 선임되어 있는 이 사내이사 3인에 대해서 최대 주주가 횡령 또는 배임에 대한 어떤 이슈 의혹을 좀 제기하면서 네. 거래 정지 사태까지 좀 갔는데 네. 작년에 제가 이 경제방송에서도 한번 다뤘던 내용입니다. 엑스큐어의 보유자 관점에서는 거래가 재개될 것이다. 네.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회사가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네. 이 피해 금원액도 한 40억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 충분하게 자금력을 갖고 있는 최대 주주 측의
회사 정상화는 가셔야 될 것이다. 네. 다만 어떤 기간적인 어떤 부분은 조금 고려하더라도 네. 정상적인 어떤 거래는 재개될 것이다라는 확신의 어떤 답변을 좀 드린 바 있는데 네. 자 생각보다 너무 빠른 시간 안에 거래가 좀 재개가 됐습니다. 네. 회사는 뭐 일단 횡령 배임 의혹에 대해서 네. 일단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좀 내렸고 네. 이후에 지금 이 최대 주주까지 바뀐 상황에서 일단 불확실성은 제거가 되었다. 네. 그런데 오늘 엑스큐어 잠깐 주가 볼게요. 네. 자 지금 마이너스 10.9% 정도 오늘 지금 하락폭 나오고 있는데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 그동안 기간 조정 기간 안에 계속 주권 거래가 정지되어 있던 네.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장에 필요한 자금 때문에 엑시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유는 단 하나다. 그런데 지금 일봉상의 어떤 저점 영역되기 때문에 네. 자 우리가 고려한다면 네. 자 회사의 향후 모멘텀의 어떤 생성 여부를 보고 네. 일봉 저점에서는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도 좋은데 네. 엑스큐어 저희가 조만간 한번 제가 좋은 타점이 네. 좋은 타점이 좀 나오게 되는 구간에 네. 한 번 더 재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마지막 종목 엑스큐어 알아봤습니다. 상장 유지가 결정이 되게 되면서 상장 폐지의 위기는 모면하고 오늘부터 거래가 되게 됐었는데요. 역시나 오늘 그 엑시트 관점에서의 어떤 그 물량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하락폭을 키우긴 했지만 앞으로의 어떤 회사의 향후 모멘텀이나 일봉상 저점에서 관심 가질 만한 그런 구간대에 저희 수상한 공시에서 다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공시를 알면 주가가 보인다.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나 상승 모멘텀까지 아주 면밀하게 분석해 드리니까요. 저희 돈의 맛과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면 투자 수익의 꽃길을 충분히 걸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장 마감 상황 잠시 짚어보고 오겠습니다.